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생명존중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우울 감정 극복하기인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교육을 진행해 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미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담근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솜솜 소미쌤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즘 코로나 유행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들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된 우울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도 받는 이유가 우리 마음 건강이 중요해서인데 왜 우리가 마음 건강이 중요하고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담군쌤, 네. 네, 혹시 왜 마음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음 건강은 저희 인생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1순위, 행복이죠, 행복.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몸 건강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능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마음이 우울하고 막 매사에 좀 공포스럽고 걱정되고 이런 불안도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울, 불안, 분노를 다 합치면 우리가 뭉뚱그려서 짜증이 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짜증스러우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안하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되게 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체하는 사람 있죠. 뭐 편두통 온다고도 하고 막 배 아프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 건강의 몸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상의 효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아니면은 이제 돈을 벌든 마음이 건강하면요 집중도 잘 되고요 좀 몸 움직이기도 쉽고요 아니 머리도 핑핑 돌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되게 일 많고 그러면 머리 아프기도 하고 또 가끔씩 좀 이렇게 심하게 체해서 힘들기도 하는데 이게 다 마음 건강과 연결돼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솜솜쌤? 네. 혹시 이렇게 내가 뭔가 마음이 지금 좀 답답하거나 좀 스트레스 상태라거나 이제 이런 신호가 왔을 때 혹시 좀 해봤던 활동이 있어요? 네, 저는 친구들이랑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요. 운동 네. 좋아하세요? 네, 저는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담근쌤은 어떻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마음 건강을 챙기세요? 저는 이제 보드게임을 배운 이래로 보드게임만 하면 좀 그래도 그 순간의 시름을 잊을 수 있어서 마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나요?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 근데 저희가 이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거냐면 우울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통증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그 통증이 우울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말을 하면 우리가 우울감을 잘 관리하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울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담근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가 우울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흔하게 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죠, 우울감이.
네, 그럼 이 우울감이 도대체 어떤 거고,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우리한테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울감이란, 어, 마음의 감기라고 할 때 그만큼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울감은 슬픔의 가장 심화된 형태라고는 이게 제일 쉬운 설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감을 잘 몰라도 누군가 이제 뭐 사랑했던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죽어서 뭐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면 슬픔을 느껴요. 뭐 눈물이 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강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물론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우울감은 부정적 감정의 총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데 그 불안한 상태가 1주, 2주, 한 달, 뭐 6달 이렇게 가면 그것도 우울감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를 막 너무 오래 참았어요. 우리 이제 쉽게 합병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되게 다운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세상이 밉고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일상에서의 부정적 감정들이 우울감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정작 우울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 느낌이 어때? 그러면 잘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 옛날에 그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이 검은 개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지만 남한테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죠. 아, 네. 그러니까 저는 방금 당군쌤이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대충 우울하면 이렇겠구나라고 짐작은 할 수 있었는데 막상 그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니까 오히려 좀 더 답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검은 개라고 표현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면 이제 우울감의 씨앗인 걱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건데, 솜솜쌤? 네. 혹시 걱정이 평소에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네, 저는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편이에요. 걱정이에요. 네. 그래요. 언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주로 내가 뭔가를 잘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래서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을 때 그렇게 걱정하시는군요. 당군쌤은 어떠세요? 당군쌤은 왠지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저요? 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의외네요. 네네. 어,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상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 이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고 할 때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걱정을 하게 되거죠. 뭔가 두 분 다 이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 걱정의 마음이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뭔가 좀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때 걱정스럽기도 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들도 가끔씩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걱정은 어떤 건지 좀 아까 우울처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혹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 이제 그런 감정인데 그런 걱정들이 쌓여요. 우리 일상에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 나중에는 잘 안 될 것 같아. 뭔가 내 미래는 너무너무 어두워. 막 이런 이제 감정들로 더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절망감이죠. 네. 이 절망감이 우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희망이 없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생기는 감정이 우울감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막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걱정 자체는 뭔가 그 자체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의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걱정이 쌓여서 절망이 되고 절망이 또 이렇게 우울로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이 이렇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이제 걱정이 잘 기능할 때 이런 점들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걱정의 순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평상시에 어떨 때 걱정이 몰려오는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 거예요. 다음 주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좀 기분이 별로죠?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자주 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근데 내일이 짱친 생일이에요. 어, 그러면 생일 파티를 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할지 생일 파티를 할지 이렇게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 솜솜쌤? 네. 솜솜쌤이면 혹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친구에 죽고 친구에 살기 때문에 친구 생일을 가야죠. 아, 의리 있네요. 네. 네, 그래요. 혹시 담근쌤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인생은 일단은 내 앞가림부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의리가 없지만 공부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이거 마치 좀 공부하는 사람이 되게 뭔가 잘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 같으면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본인이 그렇게 느끼신 건 네. 아닌지 그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이 말 안 한 드는데,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담근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기는 하셨는데 뭔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렇게 공부를 선택하셨을 때 어떤 걱정들이 떠오르셔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죠, 항상. 네. 그 친구도 저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특히나 생일을 안 챙긴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친구에 대한 무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친구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친구와의 이런 관계에 대한 불안이 이렇게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솜솜쌤은 어떠세요? 솜솜쌤은 좀 마음 편하게 결정하셨어요? 아니죠. 저도 시험 공부에 대한 부담을 천근만근 짊어지고 파티에 갑니다. 네, 이게 친구에 죽고 친구에 살긴 하시지만 이렇게 마음에 이런 부담이나 불안이 있으시다는 거,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지내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에 따라서 뭔가 깔끔하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불안이나 불편감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 상황에서 더 괜찮은 결정을 하고 괜찮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걱정의 순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걱정의 순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내가 상상을 할 때는 친구의 즐거운 얼굴, 기쁜 얼굴과 함께 낮아진 나의 성적을 상상하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높아진 성적표와 나빠진 친구의 얼굴 내지는 화났고 서운해하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떠올림 자체가 고통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A를 선택해도 고통을 받고 B를 선택해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순기능이라 함은 그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건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아,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이렇게 순기능이 있다고 하신 거였군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보면 이런 불편한 짐을 덜 수 있을까요? 음, 먼저 첫 번째로 최선의 결정이 아닌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 우울한 사람들은 우유부단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정이 100점짜리가 아니면 본인이 마음속으로 허락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일단 결정을 내리면 굴러가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적당히 생각하고 50대 50인 것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결정하자.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 뭐 최악이 아닌 결정만 하자. 그렇게 하면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친구를 만나더라도 나중에 시간을 더 할애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성적이 안 나오면 다음에 시험에서 성적을 올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공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화가 났고 서운해졌죠. 그러면 친구가 서운해졌으면 나중에 친구한테 뭐 따로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챙겨줌으로써 또 이것을 회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정 이후에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걱정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우울감의 순환고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제 순환고리라고 하는 건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 우울감이라는 게 이제 뭔가 하나의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뭔가 연결이 된다는 건데, 당군쌤, 이 우울감의 순환고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울감의 순환고리는 우울 한쪽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는 걸 말해요. 일단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안 좋은 사건을 겪어서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그러면 어떤 감정 상태가 되냐면 무기력하고 흥미가 없어지죠.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죠. 네. 아무것도 안 하면 활동이 저하되고요. 행동을 안 하는 만큼 생각은 더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뭐 걱정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감정들을 막 술이나 뭐 이런 걸로 잊어버리려고 행동하기도 해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울감이 더 심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순환고리예요. 우울감이 심해지면 무기력해지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그럼 더 안 하고, 이게 빙빙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순환고리라는 게 정말 힘드네요. 한 번 빠지면 되게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 우울감의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한번 솜솜쌤이 네. 우울감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우울감의 증상으로는 기분이 엉망이 되죠. 뭔가 내 기분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저하되는 증상을 보여요. 또 저하되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흥미도 없어지고 재밌는 것도 없어지죠. 또 너무 걱정이 많다 보니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또 먹는 것도 굉장히 가리게 되고 먹기 싫어지고 아니면 너무 많이 먹게 돼요. 또 어떤 죄책감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러한 우울한 내가 너무 싫어지면서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하나?' 하는 살 가치를 잘 못 느끼게 돼요. 또 어떠한 공부나 취미 생활 등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도 보여요.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울감이 되게 무섭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또 아까 그 순환고리에 빠지면 또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받는 목적이겠죠. 이 우울감의 순환고리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 순환고리의 방향을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고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래도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 되냐? 그것은 송송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좀 이따가.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요 앞에 5분만 돌고 오자. 요거는 우리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침대에 내가 누워있을게. 계속 누워있다가 5분만 걷다 오자 하고 5분 하고 5분을 걷고 온 다음에는 다시 침대에 누워있자. 이 정도는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분을 걸으면 더 걷고 싶어져요. 5분을. 그리고 그래서 10분을 걸으면 이제 운동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우울감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울감이 감소하면서 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잠도 좀 편하게 자게 되고 식욕의 변화가 생겨서 뭔가를 좀 먹고 싶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분 걷는 거 10분 걷게 되고 그 다음에 햇빛도 쬐는 게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음 행동을 하는데 뭔가 추진력을 얻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또 다시
뭔가 행동을 하게 되고 기분이 나아지고 그럼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면 또 시도하고 그러면 또 기분이 나아지고 이게 빙빙빙 돌면서 우울감이 점점 감소시키는 쪽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되게 결론은 뭐라도 하자. 사소한 뭐라도 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되게 들려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솜솜쌤이 이런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저는 아까부터 배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우울을 극복하는데 엄청난 큰 힘이 되기도 해요. 먼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우울감 감소에 도움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마구 생성이 돼요. 또 뇌가 활동을 하면서 집중력이나注意力도 매우 좋아지고요. 또 지금 게으르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뇌의 착각일 뿐이에요. 움직이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아까 담근쌤이 말을 해준 것처럼 아주 작은 목표라도 하고 그 뒤에 실컷 게으름을 부려보자고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일단 뭐라도 하는 게 좋은데 또 그 중에서 운동은 특히나 또 효과가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또 잠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잠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주무세요? 저는 사실 좀 제가 우울해질까 봐 걱정인 게 잠을 많이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적게 잘 때는 5시간, 이제 많이 잘 때는 이제 7시간도 자긴 하는데, 되게 좀 그 잠을 못 잔 날 더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잠은 8시간 정도 자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사실 8시간을 자는 게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조금 잠을 잘 때 더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잠은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고 집중력을 좋게 해주거든요. 또 걱정을 줄여주고 자는 동안 무의식 안에서 걱정을 풀어내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또 좋은 잠은 당연히 기분을 좋게 만들죠. 또 침실을 자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뇌가 침실을 자는 곳으로 생각하도록 해주어야 침실에서 잠을 더 충분하게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전에 3시간 안에는 많은 양의 식사를 좀 피해 주셔야겠죠? 왜냐하면 소화를 하면은 뇌가 막 소화시키기 위해 움직여야 하잖아요. 또 소화 불량으로 인한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아, 네. 저 저녁에 되게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고 막 웹툰 보다가 자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런 게 수면 위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면 위생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사람들 속에 있기를 조금 확인해 볼게요. 주변의 사람은 통증과 불쾌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대요. 당근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제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얼음물에다가 손을 넣었을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때 어,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와 내가 얼음물 속에 손을 담궜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 비해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때 훨씬 통증과 불쾌감을 적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으면 우리가 조금 그 마음의 통증인 우울도 적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처럼 친구, 지인의 존재가 매우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행복감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해요. 정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고, 예를 들면 동아리나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또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감도 굉장히 많아지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이 마구마구 분출된다고 해요. 네,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옥시토신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울감이 이렇게 회복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사람들과 계속 좀 소통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저는 줌으로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차 어, 마시는 그런 랜선
친구들과의 친목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신박하네요. 네, 근데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좀 이렇게 좀 친밀한 친구들이랑은 더 카톡도 자주 주고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어야만 연락했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좀 의도적으로 무슨 일이 없어도 먼저 안부라도 물어보고, 좀 그냥 사소한 일이라도 좀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의 연결감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교육을 구성할 때 되게 많이 참고했던 책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육 내용이 사실 이 책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좀 지금 우울감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좀 우울해서 힘든 친구가 있으면 이 책을 읽어보거나 추천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고 되게 우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려주고 친절하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도와주는 책입니다. 네, 제목이 우울할 땐 뇌과학 이래서 어머 이거 과학책 아니야? 하고 여러분 되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과학 얘기 별로 없습니다.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얘기만 되게 많이 나오고 뇌과학은 약간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놓고 읽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교육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마음속에 우울감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해 드렸던 거 바탕으로 뭐라도 사소한 거라도 해보기 한번 해보시면서 우울 감정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